이명훈과 이찬이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 위에서 동시에 거론되는 일이 이제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도 다른 결을 지녔지만 똑같이 대중의 가슴을 흔드는 존재이자 이 시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보이스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한방송 무대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태는 다시 한번 이 오래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졌다. 누가 진짜 트로트의 왕인가? 누가 이 시대, 이 무대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가진 사람인가? 그 질문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고 음원 순위로 측정되지 않으며 박수 소리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단 한 번의 순간, 단 하나의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진심과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관객의 심장 속 떨림으로만 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 2025년 6월, K채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생방송 특집 세대를 잇는 트로트가 방송되던 날이었다. 전설적인 1세대 트로트 가수들과 이제 막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4세대 가수들까지 총출동한 그 무대는 전통과 현대, 뿌리와 진화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무려 32년간 단 한 번도 방송사고 없이 이어진 안정된 음악 프로그램. 그 무대의 마지막 피날레는 놀랍게도 이찬원의 차지였다. 사람들은 예상했다. 이찬원이 마지막이라면 아마도 폭발적인 꺾기와 극강의 무대 집중도로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박수 속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가 선택한 곡은 그 예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김광석의 디등병의 편지 감정을 절제한 채 전해지는 한 남자의 슬픈 이별, 군입대를 앞둔 애틋한 가사, 트로트 특집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이었다. 스튜디오 내 모두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미 그 곡 안에 전부를 담은 듯한 얼굴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한참을 혼자 있었다. 리허설 때보다 더 긴장된 표정, 평소보다 무거운 호흡. 카메라가 그를 비췄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첫 소절 조용히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노래가 아니라 편지를 읽는 듯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관객석은 숨을 멈췄고 스태프들조차 손에 쥔 장비를 내렸다. 단 한 줄의 멜로디가 뚫고 지나가는 감정의 파장은 그 어떤 드럼 비트보다 컸다. 그 목소리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그 자체가 되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이찬원은 가슴을 두드리는 손짓 없이 화려한 표정 연기 없이 그저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을 관통시켰다. 그리고 그 순간 생방송을 진행하던 신동엽이 고개를 숙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감동의 무대를 지켜본 베테랑 MC가 생방송 중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가를 닦았다. 그는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언어를 무너뜨렸다. 이어지는 가사 내가 나이가 들어해서 이찬원은 목소리를 잃었고 숨을 들이마신 채 다음 소절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짧은 정적 1초도 되지 않는 침묵이 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때 방송국 메인 PD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촬영 중단 생방송 카메라가 꺼졌다. 조명이 내려갔다. 방청객들도 당황했다. 그러나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박수도 탄성도 어떤 감탄사도 그 순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진심이 그토록 벅차게 쏟아질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감정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무대 뒤에서 이찬원은 의자에 앉지 못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관계자들이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다. 소속사는 방송 종료 후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그 무대는 저 자신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무대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SNS는 폭발했다. 이찬원이 울게 만들었다. 방송사고인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이 멈춘 순간이었다. 이런 무대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수천 개의 댓글과 팬들의 영상 리액션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고 단 하루 만에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다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꿰찼다. 어떤 이는 그를 감정의 목소리라 불렀고 어떤 이는 트로트의 사자라 칭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내 감정을 대신 울어준 사람이라 기억했다. 한 방송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두고 공공의 공간에서 진짜 감정이 분출되었을 때 대중은 공포가 아닌 해방을 느낀다고 분석했다. 이찬원의 눈물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그 진정성은 모두를 감싸 안았고 그날 스튜디오는 하나의 치료의 공간이 되었다. 방송이 꺼진 건 실수도 사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 앞에 모든 기술을 멈춘 방송사 최초의 존중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질문을 꺼내야 한다. 이명웅과 이찬원. 누가 진짜 트로트 황제인가? 이명웅은 이 장르의 대중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가 부르면 곡은 사랑받았고 방송은 시청률을 얻었다.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었고 그 믿음은 트로트를 일상 속으로 가져왔다. 그의 무대는 완성도 높고 정갈하며 보기만 해도 편안함을 준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눈물의 정수가 되었다. 이찬원은 그 반대 지점에 있다. 그의 무대는 예측 불가능하다. 감정에 따라 음색이 변하고 감정이 커질수록 목소리도 불안정해진다. 하지만 그 불안정성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를 본다. 그는 우리처럼 흔들리고 망설이고 울고 웃는다. 그의 노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반응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대신 끄집어내주는 사람. 그래서 이찬원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경험 그 자체로 불린다. 이명웅이 왕이라면 이찬원은 반란자다. 전통의 틀을 흔들고 무대의 룰을 뒤집고 감정의 경계를 넘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한다. 사람을 울리는 건 노래로 삶을 붙도는 것. 그래서 이 논쟁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다.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의 장르를 확장시키는 존재다. 이찬원의 다음 무대는 언제일까?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지금 조용히 새로운 곡을 준비 중이며 한층 더 솔직한 음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고했다고 한다. 많은 팬들이 말한다. 그의 다음 무대는 다시 울릴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차분하고 더 깊고 더 무거운 감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진짜 트로트 황제란 그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든 사람이다.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다. 음원이 아니라 울림이다. 그날 생방송이 꺼지고 무대가 멈췄을 때 이찬원은 황제가 아닌 인간 이찬원으로 남았고 그 진심은 수백만의 가슴 속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황제인가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노래에 울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각자의 가슴이 조용히 대답해 줄 것이다. 이명웅의 노래로 하루를 견디는 사람도 있고 이찬원의 눈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존재하기에 이 시대의 트로트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살아있는 음악이 된다. 트로트의 중심에 인간의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장 잘 아는 두 남자. 그들이 만든 감동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